지금 이 순간에도 70대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절대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쓰러지기 몇 주, 몇 달 전부터 다리는 분명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피로로 넘기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직접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대부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호를 놓치는 순간 골든타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손발 마비와 언어 장애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다리가 자주 흔들리고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한쪽 다리에만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양쪽 다리가 아프거나 무거운 건 근육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건 뇌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를 아는 것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나서야 그때 그 증상이 경고였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적이요. 아니면 평지에서 걷다가 발끝이 자꾸 끌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74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평소엔 정말 잘 걷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만 힘이 쭉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순간 깜짝 놀라셨지만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멀쩡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며칠 뒤에는 평평한 바닥을 걷는데 신발이 계속 벗겨지더래요. 발끝이 자꾸 끌리고 넘어질 뻔한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기셨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탓이라고만 말씀하셨대요. 그러다 결국 어느 아침엔 다리가 아예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벽을 붙잡아야만 했어요. 그제야 이건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다행히 큰일은 면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도 참고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작은 변화가 쌓여서 위험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누구든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모르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뇌가 보내는 전조신호 7가지. 양쪽이 아닌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건 가장 위험한 초기 신호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명령이 한쪽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국내 뇌혈관 연구 자료를 보면 다리 한쪽에 급격한 무력감을 경험한 뒤 48시간 이내에 뇌경색 발생 확률이 급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관찰했던 71세 박상호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서다가 오른쪽 다리가 휘청했대요. 그런데 금방 괜찮아져서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이분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예요. 좌우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일어서면서 점검해 보세요. 근육통은 양쪽에 서서히 오지만 이런 신호는 갑작스럽고 한쪽만 나타납니다. 요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놀란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감각이 둔해지고 촉감이 흐릿해지는 것도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치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감각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에요.
해외 노화기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0세 윤재미님은 왼발만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먹먹하더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이상한 게 말하기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이렇게 증상이 확대되기 전에 초기 신호를 잡아야 합니다. 양쪽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온도나 촉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허리 문제라면 자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신호는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발바닥이 유난히 둔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한쪽만 감각이 이상하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발목을 위로 올리는 명령이 뇌에서 제대로 내려오지 않을 때 발끝이 끌립니다. 걸을 때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증상은 뇌운동 신호의 전달 저하로 인한 조절 장애로 초기 뇌경색에서 자주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72세 오재표님은 슬리퍼가 자꾸 벗겨져서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신발이 헐렁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발목 조절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신발을 바꿔도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더래요. 걷는 동안 발끝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자주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신발 잘못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걸린 적 있나요? 한쪽 발만 계속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고유 감각이 흐트러질 때 평지에서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명확한 위험 신호예요. 우리 몸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이 흐려지면 평평한 곳에서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국내 뇌균형 연구센터에서는 평지 반복 넘어짐이 뇌 기능 이상과 가장 연관 높은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75세 최명환님은 문턱도 없는 곳에서 자꾸 발이 꼬였대요. 일주일 뒤에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그냥 부주의한 줄만 아셨어요. 눈을 감고 다리 위치를 느끼는 연습으로 감각 차이를 관찰해 보세요. 단순 부주의로 생각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서도 이유 없이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같은 쪽 다리로 계속 그렇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가 뇌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리가 저절로 떨립니다. 한쪽 다리가 떨리거나 원치 않는 움찔거림이 생기는 거예요. 해외 신경행동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이 떨림을 뇌연류 저하의 대표적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9세 정기수님은 쉬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려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처음엔 근육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계속 같은 쪽만 반복되더래요. 이런 경우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 떨림이 반복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피곤해서 생기는 떨림과 달리 한쪽만 반복된다면 위험합니다.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떨린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움직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뇌 기능이 흔들릴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균형 장애가 확인된 대상 중 다수에서 뇌연류 불안정이 확인되었다는 국내 노화 데이터가 보고되었습니다. 73세 문혜성님은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벽을 붙잡아야 했대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분은 술도 안 드셨는데 왜 이러나 싶어서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눈을 감고 30초 서보면서 중심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이석증과 달리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치우치는 게 특징입니다.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끌리는 느낌이 있었나요? 특정 방향으로 계속 쏠린다면 이건 뇌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다리 이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전조 신호 중에서도 반드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경고예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음 신호가 곧 온다는 뜻이에요. 잠깐 나타난 마비나 발끌림, 비틀거림을 경험한 사람의 약 15%가 48시간 내에 진짜 뇌 문제로 진행됩니다. 70세 나상진님은 5분간 다리 힘이 쭉 빠졌는데 곧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넘겼는데 하루 뒤에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이런 신호가 1분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았다는 게 아니라 다음 신호가 곧 온다는 뜻입니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다리 이상이 있었나요?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하니까 절대 참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확장된 실천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을 막는 생활 습관 실천법 정리.
좌우 힘과 균형, 발바닥 감각은 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침 5분만 투자해서 다리 점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점검해야 정확합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가 가장 좋아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기, 발바닥 감각 느끼기, 일직선으로 걷기, 이 네 가지를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각각 1분씩만 해도 충분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은지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30초 서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확인하세요.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좌우 감각이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방 안을 일직선으로 걸으면서 발끝이 끌리는지 체크하세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이 점검을 해본 적 있나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나트륨은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오래된 혈관벽을 압박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국물, 찌개, 젓갈량만 줄여도 체감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을 다 드시는데 여기에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 중심으로 식사해 보세요. 찌개도 국물은 조금만 떠서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오늘 식단에서 가장 짠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내일부터 그 음식의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염증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한 번 먹었을 때보다 반복될 때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튀김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대체해 보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만 바꿔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치킨도 튀긴 것보다 구운 걸로 선택하세요. 생선도 튀기지 말고 구워서 드세요. 튀김을 줄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맛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습니다. 채소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색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실천법이에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일보다 채소 중심이 더 안전합니다. 과일에도 칼륨이 많지만 당분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몇 개 한 접시의 채소를 기본으로 두세요. 시금치, 상추, 깻잎, 브로콜리 뭐든 좋습니다. 데쳐서 먹어도 좋고 쌈으로 먹어도 좋아요. 하루에 채소 얼마나 드시나요? 한 접시도 안 드신다면 내일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식품에서 얻는 불포화 지방은 혈류 흐름을 맑게 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챙겨 먹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튀기지 말고 구워 먹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다 나쁜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식탁에 올려보세요. 구워서 먹기 힘들면 찜으로 해도 됩니다. 양념을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에 등푸른 생선 드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류 흐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특히 새벽에 소변 보러 일어나실 때 물 한 모금 드시면 좋습니다. 자는 동안 혈액이 진해지는데 물 한 모금이 이걸 예방해줘요. 커피나 차보다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3잔도 안 드신다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몸을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느려져요. 텔레비전 보실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쭉쭉 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30분마다 한 번씩 꼭 일어나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못된 상식은 다리 통증이나 힘 빠짐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70대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 넘어지는 것도 나이 들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 신호를 즉시 알아차리는 겁니다.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는지 갑자기 시작됐는지 반복되는지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마비와 언어 장애 위험이 정말 큽니다. 한번 뇌경색이 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손발 마비가 남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말이 어눌해지면 가족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혈류 흐름이 안정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리 힘도 좋아지고 걸을 때 안정감도 생겨요. 넘어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고르라면 저는 아침 5분 점검을 추천합니다. 다리의 힘과 균형을 매일 확인하면 작은 변화도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서 일어나보고 눈 감고 서보고 발바닥 감각 확인하고 걸어보세요. 이 4가지만 1분씩 해도 됩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양치질하듯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시작된 경우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7가지 신호 중에서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 건강의 명가, 100세 시대 100세 명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